결국에는 이 쌍꺼풀의 높이와 이 검은 눈동자의 노출 정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디자인은 의사의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로 잡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눈 감았을 때 모양을 보면 대충 라인을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눈 재수술을 하신 30대 여성분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이 높고 그에 따라서 검은 눈동자가 좀 눌려있는 느낌이 있죠. 눈 뜨는 힘에 비해서 쌍꺼풀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이런 식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수술이 그래도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쌍꺼풀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그죠? 검은 눈동자의 크기도 굉장히 예쁘게 잘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쌍꺼풀의 높이와 이 검은 눈동자의 노출 정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쌍꺼풀의 높이, 두 번째는 눈 뜨는 힘이 어느 정도 이것을 받쳐주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눈으로 딱 봐도 쌍꺼풀의 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흉터가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들 아는 두 줄 따기를 한 건 아니고 기존의 흉터를 제거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흉터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아래쪽에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피부를 흉터 조직과 함께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뜬 힘을 교정을 해주고 쌍꺼풀을 고정을 해주는 것이죠. 이런 눈 수술에서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쌍꺼풀이 이렇게 있다면 보통 한 이 정도 잡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인은 의사의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로 잡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눈 감았을 때 모양을 보면 대충 라인을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분은 이 정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 뜨는 근육을 잘 고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쌍꺼풀을 어떻게 고정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은 쌍꺼풀 그리고 깊은 쌍꺼풀의 대부분의 경우에 쌍꺼풀이 좀 너무 깊고 진하고 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라인을 낮출 때 이 고정을 조금 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약하게. 고정을 이렇게 높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눈 뜨는 근육에 직접 고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고정이 굉장히 깊고 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아래 조직에 아주 연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정을 안 하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흉터를 제거하고 고정을 안 하게 되더라도 이미 이쪽에 조직이 다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여기서 피부가 접히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쌍꺼풀의 원리는 우리가 피부에 주름을 만드는 건데, 풀리지 않는 자연스러운 연한 주름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대부분 이런 소세지 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굉장히 깊게 고정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정 높이도 중요하지만 이 고정의 깊이감을 얼마나 연하게 고정해 주느냐가 눈 모양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기존에 수술했을 때 얼마나 조직을 많이 제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 조직을 많이 제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라인 낮출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수술 전에 CT를 찍어보고 미리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인을 낮출 때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지방을 많이 제거했을 것 같거나 이미 눈을 떴을 때 너무 패여 보여서 지방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때는 지방 이식을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 뼈 아래쪽에 굉장히 깊게 골망에 딱 붙여서 지방을 같이 이식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달 차 때의 모습이고 석 달째 더 자리를 잘 잡은 모습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눈 안에 지방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살짝 펴있는 느낌이 있고, 이 경우에 이게 그대로 잘 유지가 된다면 그대로 두어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폐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폐임이 심할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좀 해줄 수가 있고, 폐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리쥬랑 같은 이제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 맞아주면 피부가 조금 두껍게 되고 살이 약간 차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한 주름은 반복적인 스킨 부스터로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상태를 보고 또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잘 고려해서 원장님과 상의해서 그런 걸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처럼 약간의 돌출눈, 애초에도 원래 꺼져 있는 이런 눈들은 수술이 잘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간혹 가다가 겹주름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세지 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기 때문에 참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눈뜨는 힘이 특히 약하신 분들, 애초에 약했던 분들이 높은 쌍꺼풀을 원할 때 소세지 눈이 보통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눈뜨는 힘이 좀 작고 돌출눈이다 그러면 라인을 너무 높게 하시는 것을 좀 피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좀 욕심을 내서 라인을 높게 가져가고 싶다, 그때는 그에 맞게 적절한 눈매 교정이 꼭 동반되어야겠습니다. 소세지 눈은 첫 수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꺼풀 크기와 눈 뜨는 힘의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잘 고려해서 수술한다면 소세지 눈을 잘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제 30대 여성분의 눈 재수술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케이스로 좋은 설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